안녕하세요. 사회수업의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원격으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가 올해 새로 바뀌면서 선생님들도 여러분들도 굉장히 혼란이 많은 한 주입니다. 그쵸? 수업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업을 듣는 과정 자체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힘들겠지만 이 시스템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또 여러분들도 좀 힘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의 절차를 조금 바꿨습니다. 기존에 선생님이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이제 EBS 상으로 영상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영상 버퍼링이 걸려요, 뭐 오류가 나요, 뭐 진도율이 퍼센트가 안 올라가요,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또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을 좀 수업을 쉽게 들었으면 하는 바람과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마련하고자 구글 설문조사로 수업을 바꿔봤습니다. 선생님이 예시 잠깐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 선배들이 이제랑 같이 했던 방법인데요.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학번 이름을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을 선생님 제작한 이렇게 영상을 이제 틀어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은 유튜브 링크가 바로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는 많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이제 봐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이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유튜브 직접 들어가서 시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오늘 영상을 제대로 시청했는지 관련해서 이제 확인하고자 수업 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준비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정답을 이제 써주고 제출하면은 되겠습니다. 작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좀 여러 개를 준비해서 올렸는데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리진 않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혹시나 수업을 듣고 나서 궁금한 점, 뭐 질문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면은 질문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여기다 자유롭게 적어서 제출해 주면은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필수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수업 안내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업을 좀 바꿀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업 안내를 마치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영화관의 사진을 선생님이 하나 준비했습니다. 좌석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수업이랑 관련해서 하나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친구랑 영화를 보려고 선생님이 미리 예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1시간 정도 늦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영화관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 좀 늦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면 되겠냐고. 그랬었을 때 선생님이 극장 왼쪽 편의 뒷좌석에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지만 따라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극장, 즉 영화관에서는 이러한 이제 스크린 좌석표를 만들어서 숫자와 영어를 활용해서 좌석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통해서 선생님이 늦게 오는 친구에게도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도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고자 합니다. 눈치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페이지고요. 14페이지 제목은 이제 위치와 인간 생활이라고 됩니다. 이제 이 단어는 위치와 인간 생활인데요. 오늘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15페이지. 이제 요렇게 여기부터 볼 건데 지금 보면은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크게 넓게 보면은 큰 규모의 위치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작은 규모의 위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규모의 위치 표현 같은 경우에는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이 좀 게임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국가와 같이 매우 넓은 지역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대륙과 해양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우리랑 너무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우리나라는 여기에 여기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를 그러면은 대륙과 해양을 가지고 위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륙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륙에 속해 있을까요? 이거 너무 쉽죠. 그렇죠? 일단은 먼저 아시아에 속해 있는데 아시아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동쪽인가요? 아니면은 서쪽인가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방위 배웠었죠. 오른쪽은 즉 여기 동해라고 써 있잖아요. 동해라고 써 있으니까 아시아의 동쪽에 우리는 위치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륙에 대한 입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 해양을 입장으로 둔다면 여기가 좀 잘렸는데요. 여기가 태평양의 모습이겠죠. 태평양. 그랬을 때 우리는 태평양을 기준으로 왼쪽 끝부분에 위치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냥 큰 규모의 위치표,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또 학문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위선과 경선을 사용할 것입니다. 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로선 지구에서도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상으로 그려놓은 기준선이 있는데 그 중에 가로선을 우리는 위도라고 하고요. 위도. 그 다음에 세로선은 우리가 경선이라고 합니다. 경선. 위도, 경도에다 한번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은 이 내용만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교과서와는 좀 다른 사진을 좀 가지고 왔어요. 교과서 위도와 관련된 사진은 그림은 요건데 조금 크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이제 오프라인 등교 수업할 때는 이거를 직접 칠판에 그렸어요. 선생님 그림을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그리는 항상 이제 힘들고 많이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이런 점은 또 편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이제 사과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듯이 지구를 가로로 정확히 반으로 한번 자르면요, 이러한 선이 그어지는데요. 우리는 이 선을 우리는 적도라고 얘기합니다. 적도. 사실 여기 적혀 있어요. 조그맣게 적도라고 이제 가로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도의 의미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제 한자로 적은 붉을 적자고요. 도는 길 도자. 즉 붉은 길이란 뜻이겠죠. 이거는 뭐 굳이 필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붉은 길이라는 뜻인데요. 이 적도라는 게 이 부분이 이제 지구에서 가장 뚱뚱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햇빛을 가장 강하게 강하게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태양이 지나는 그런 붉은 길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 적도가 이 지구의 가로선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구, 우리 이 동그라미를 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의 절반이니까 반구겠죠. 어쨌든 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반구를 북반구, 남쪽에 있는 반구를 남반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식이니까 뭐 필기하거나 외울 거나 뭐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가 제로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이 적도라는 걸 기준으로 이 북쪽 혹은 이 남쪽 방향으로 잘 보세요. 북쪽 혹은 이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가 발생합니다. 각도. 이 각도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도. 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이 각도 북쪽으로의 이렇게 선이 있을 텐데 이 각도들을 우리는 위도라고 한다. 이 교과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제 큰 그림으로 그냥 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적도에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위도가 커지고 있죠. 그리고 그 끝은 90도가 되겠습니다. 90도. 반대로 이 적도가 가로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적도와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은 각도가 없겠죠. 0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적도에서의 위도는 바로 0도가 되겠습니다. 0도. 즉 이 위도라는 것은 0도에서 90도까지 발생하는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뭐 이 부분들을 필기를 하고 싶다면은 필기를 해도 좋습니다. 근데 뭐 좀 필기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뭐 노트에 하시던 포스트잇에 하시던 그렇게 자유롭게 필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이 위도라는 것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선을 우리는 적도라고 하고요. 그 적도를 기준으로 위도는 총 0도에서부터 90도까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게 꼭 위로 갈 필요는 없어요. 이 아래로 갔었을 때도 각도가 발생하겠죠. 이 아래로 갔었을 때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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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또 이게 아래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위쪽으로도 각도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도 각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위도를 우리는 북위라고 하고 여기 보이죠? 북위. 남쪽에 있는 위도를 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위도는 남위, 북쪽에 있는 위도는 북위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은 이 위도 15도 부분을 볼게요. 점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위도가 15도인 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기에 있는 점도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점도 사실상은 요렇게 했었을 때 이 부분이 아마 15도일 거라는 것이죠. 즉 이 지구상에서 이 15도에 해당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렇게 쭉 한번 쭉 한 바퀴 둘러서 그려봤더니 이러한 선이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같은 위도, 즉 15도,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15도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을 그었을 때 하나의 이러한 가로선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거를 우리는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지금 위선은 무슨 뜻이냐? 같은 위도를 연결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위도를 연결한 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위선을 그어보니까 가로선이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30도에 해당하는 점들, 이 점들을 다 이렇게 이어봤더니 지구의 입장에서는 가로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오늘 요거 하나 꼭 외워주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분명히 초등학교 때에서 분명히 배웠었는데 가위 외워주셨습니다. 가위 무슨 뜻인지 알죠? 가로는 위도, 혹은 가로는 위선. 요거는 오늘 꼭 외워야 됩니다. 됐을까요? 즉 가로랑 관련된 거는 위선이랑 관련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위도는 끝났습니다. 빨리 끝났죠? 여기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경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도는 요거를 그냥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대해서 볼 건데 이제 교과서에는 사진을 좀 확대한 거니까 여기 필기하기 좀 더 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위도와 위선을 우리가 이해했다면은 경도와 경선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먼저 아까 했던 거 잠깐 보면은 위도의 위도의 기준이 되는 선, 즉 요 가로선, 요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적도라고 했습니다. 적도, 그렇죠? 그렇다면 경도에서도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이 하나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최첨단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구글 어스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아름답고 신비한 지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지만 됐죠. 이 지구가 나오는데요. 지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전을 합니다. 그렇죠? 자전은 이런 방향,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돌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돌지는 않고 이렇게 가로로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이고 우리나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여기 조금 확대해 보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보이네요. 그렇죠? 아이고. 어쨌든 네, 좋습니다.
지구를 이제 보고 있는데 가로의 기준선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적도를 그었었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있었을 때 가로의 기준이 되는 선은 북극과 남극으로부터 같은 위치는 딱 사과를 반으로 자를 때처럼 이 가운데 선을 우리가 아마 기준선으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돌려볼게요. 이 애초에 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를 조금 돌린다라고 해서 지구 좀 돌렸어요. 그랬었을 때 또 가로선을 그어볼게요. 아까의 선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같은 지점을 똑같이 지나게 될 겁니다. 또 지구를 조금 더 돌려볼게요. 또 돌렸었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가운데 선을 그었었을 때는 똑같이 맨 처음 지구를 아무리 돌리든 언제 어디서나 그 가로에 해당하는 그 기준선은 똑같을 거라는 것이죠. 그 가로 기준선은 지구 어디에서나 지구를 어떻게 돌려서 긋더라도 그 기준선은 일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기준을 처음에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자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선을 그어볼게요. 또 선을 그어볼게요. 좀 너무 돌렸네요. 또 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세로선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시켰었을 때, 이렇게 자전시켰을 때 무수히 많은 세로선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선과 다르게 이 무수히 많은 선들 중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은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힘센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현재 가장 국력이 센 국가, 힘이 센 국가는 어디죠? 미국이겠죠. 그런데 이 세로의 기준선을 정할 당시에는 영국이 가장 힘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이 선, 여기가 이제 바로 영국이거든요. 영국이라는 국가가 있는 곳인데 이 영국을 기준으로 그은 세로선이 바로 이 세로선의 기준, 전 세계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요 어디를 지나는 거냐면요. 이건 이제 후에 배우긴 할 텐데요.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국에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럼 이 기준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까 가로에서는 이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적도라고 불렀는데 여기 이번에는 본초자오선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쓰네요. 본초자오선. 이 본초자오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자면요. 본초는 본래,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본래 플러스 기초. 본래적으로 기초가 되는 선이라는 뜻이고요. 자오는 무슨 뜻이냐면은 북극과 남극을 이은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기초가 되는 이 북극과 남극을 이은 선을 우리는 본초자오선, 조금 어렵게 본초자오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까지 됐겠죠? 그럼 여기 똑같이 가로에 대한 기준은 적도이고 세로에 대한 기준은 본초자오선이다. 여기까지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각도를 좀 배워봐야겠죠. 이제 요 세로선을 기준으로 이제 동쪽 방향과 서쪽 방향으로의 각도를 표시할 수 있는데 그 각도를 우리는 경도라고 합니다. 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조금씩 줄을 그었을 때 요 각도, 이러한 각도를 우리는 경도라고 합니다. 경도. 그랬을 때 이 경도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이 기준으로부터 쭉 절반까지 가게 되면은 요만큼 180도까지 발생하고요.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이 지점에서는 각도가 발생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초 좌우선은 최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도가 0도에서 180도까지 각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경도를 우리는 동경이라고 하고요. 서쪽에 있는 경도를 서경이라고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적도에서 위쪽에 있는 위도를 북이,
남쪽에 있는 위도를 남위라고 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똑같이 마지막 경선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각도 30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 이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요만큼의 각도, 즉 30도 하나의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은 아마 30도일 거예요. 이렇게 각도가 30도이니까 이 지점도 한번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도 30도일 것이고 이 지점도, 이 많은 점들이 모두가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각도가 30도라는 얘기입니다. 30도. 그랬었을 때 그러한 점들을 다 이은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경선이라고 합니다. 경선.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도, 본초 좌우선, 경선까지 배워봤습니다. 선생님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마지막으로 표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시면요. 위도, 경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도는 이제 각도는 위도 같은 경우에는 0도에서 90도까지 발생할 것이고 경도도 0도에서 180도까지 발생할 것이다. 그 기준이 되는 선의 이름은 적도와 본초 좌우선이 있겠고요. 그 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북쪽에 있으면 북위, 남쪽에 있으면 남위. 또 경도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 있으면 동경, 서쪽에 있으면 서경,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모두 배웠습니다. 어떻게 쉽나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한 것을 좀 확인하고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보면 되겠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위치를 좀 제대로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아시아의 동쪽, 태평양의 뭐 왼쪽 이렇게 설명했는데 우리나라를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자세히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선들이 바로 위선과 경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선생님이 외워달라고 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딱 하나, 가위를 외워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가위, 즉 가로는 위선이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가로선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을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봤더니 가로선을 봤더니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 즉 가로 위도가 0인 선. 요 선을 우리는 그럼 뭐라고 부를게요? 뭐라고 부를까요? 가로의 기준이 되는 즉 요 선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요 선을 우리는 바로 빨간색 걸로 한번 해보죠. 네. 적도라고 하겠죠. 적도. 붉은 길, 태양이 지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이 적도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위쪽에 있는 위선을 우리는 북위라고 했었고요. 아래쪽에 있는 걸 우리는 남위라고 했었는데 우리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은 여기 20N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20S라고 되어 있어요. 즉 N과 S. 북쪽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 북한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노스 코리아죠. 그렇죠? N은 노스의 약자고요. 아래 S는 사우스의 약자가 되겠죠. 근데 이걸 보고 여기 40N이라고 써 있으면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은 북쪽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읽어 봅시다. 여기는 북위 40도이구나. 여기도 북위 80도이구나 라고 읽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을 볼게요. 여기 20S 파란색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남위, 먼저 남위 20도구나. 여기는 남위 40도구나 라고 읽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 속해 있는지 좀 이따가 볼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경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은 굉장히 긴데 지금 이 기준이 되는 선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왜냐면은 여기 영국을 지나가는 이 선을 우리가 아까 기준으로 하기로 했었죠. 여기도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선생님이 조금 넓게 해서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요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했냐면은 새로 기준이 되는 여기는 우리는 본, 초, 좌우, 선이라고 했었죠. 요거 지금 우리 사회과부도 24페이지 보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서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쓸 때 본초 좌우선 기준으로 동쪽에 있으면 동경, 서쪽에 있으면 서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가 조금 잘려서 서경이 하나밖에 안 보이네요.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영어 테스트 한번 또 해보죠. 동쪽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 스펠링 잘하죠? 네, 이스트 스펠링.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읽는 곳이냐? 동쪽에 있는 경도는 우리가 어떻게 읽냐면 82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2는 일단 먼저 뒤에 있는 알파벳을 먼저 읽어주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동쪽에 있는 이스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동경 80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뭐가? 요 선이 동경 80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똑같이 동경 120도이구나. 어디가? 요 선이 동경 120도라는 선이 되겠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좀 좁으니까 선생님이 25페이지로 한번 넘겨 볼게요. 25페이지 보면은 되게 많은 선들이 있는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영어로 서쪽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웨스트라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는 서경 120도라고 읽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서경 60도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충 우리가 이 선들 이 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점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점은 쭉 보니까 60n이네. 그럼 어떻게 읽어요? 북위 60도이면서 동시에 100W니까 서경 100도라고 읽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나라 읽을 건데 이제 교과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페이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 보면은 이제 여기를 정확히 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땡땡 대륙 동쪽에 있다. 들어갈 말은 대륙이니까 아까 우리 어느 대륙에 위치했나 했었냐면은 아시아라고 했죠.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땡땡 동경 124와 132.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세로선이겠죠. 그럼 세로선 한번 봅시다. 동경 124와 132 요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렇죠? 요 사이에 위치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로선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가로선은 우리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은 제주도를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자르면 안 돼요. 제주도를 꼭 포함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딱 여기 북한의 끝까지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 약 한 42n이면 선생님이 약 한 43n으로 한번 볼게요. 43n 무슨 얘기냐? 북위 한 높게는 43으로 한번 해보고요. 아래쪽은 지금 제주도를 포함시켜야 되니까 한 33 정도까지 해볼게요. 33 정도. 북위 33에서 한 43도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조금 이해될까요? 좀 어렵죠. 조금 구체적으로 한 도시를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도시 서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은 하나의 점이잖아요. 그렇죠? 이 점이니까 조금 더 표현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서울 한번 서울은 먼저 위도부터 한번 해볼게요. 위도부터 북쪽에 있는 위도고 거의 가로선에 보셨을 때 요 정도라고 하니까 그냥 대략 북위 38도라고 해보죠. 북위 38도 8도이고 그러면 이제 세로선은 요 정도이니까 그렇죠. 요 정도이니까 한 127 정도 보면 되겠죠. 127 동경 127도 정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까 단 한 번에 수업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요만큼 되게 조금밖에 안 나가는데 오늘 걸 정확히 익혀둬야지 다음 수업 때 심화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을 좀 충분히 복습을 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공부라는 것은 항상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됐다면은 복습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국어 설문지에 준비되어 있는 문제까지 풀어서 제출하면은 오늘 과제 제출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